먼저 보여줄 건데요. 제 이름과 관련돼 있어요. 뭘까요? 맞춰보세요. 맞추는 사람한테 선물. 뭘 선물을 구체적으로 아니면 네. 아니 이 뜻, 그림의 의 뜻. 원더우먼 세상 속이 머리가 그래서 원더우먼이 세상을 비교한다. 제 이름은 엄세빈이고요. 엄마와 같이 세상에 빈 마음을 채워주고 싶은 리더 엄세빈입니다. 그래서 엄세빈이군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제 이야기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는데요. 중학교 때 저는 이제 딱히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꼈었어요. 엄세빈인데요. 엄세빈은 공부할 필요성이 없어요. 아니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꿈이 없었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그냥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안 했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조금 혼나지 않을 만큼만 하다가 이제 중학교 졸업할 때 좀 심각한 졸업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거 제 졸업사진 아닌데. 일단 그때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꿈을 찾으면서 공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로 나갈 것이냐.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특성화고나 이런 데 가서 바로 사회로 나갈 것이냐였었는데 제 위로 오빠로 1살 많은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이제 공부를 안 했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오빠도 공부 안 하는데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고 그냥 내 꿈을 찾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것 자체가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결국은 특성화고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도 가깝고 이제 막 뜨는 학교 그때 이제 뜨는 학교다 이래가지고 좀 그래서 이제 아빠의 추천으로 아빠가 이제 상고를 나와서 아빠의 추천으로 가게 됐는데 멘붕이 온 거죠. 또 거기에서 저는 분명히 거기 이제 중학교 되면은 중학교 3학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중1, 2학년들은 모르겠지만 중학교 3학년 되면은요 고등학교에서 홍보를 와요. 그래서 홍보를 하는데 이제 여러 고등학교가 오는데 그 중에서 그때 언니들 이제 선배들이죠. 1신년 선배들이 와서 자기는 내신 70, 80%였다. 근데 여기 와서 엄청 열심히 하고 우리 선배들도 열심히 해서 막 대기업 막 취업되고 뭐 삼성 카드 뭐 이런데 취업 많이 되고 심지어 공무원으로도 취업이 됐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이제 그때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때 생각했죠. 나는 이제 40, 50% 정도 했는데 70, 80% 애들이랑 하면은 그래도 얼마 정도는 나오겠다. 그리고 그냥 조금 자만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학년 때부터 40, 50% 애들만 뽑은 거예요. 40, 50% 안으로 들어온 애들만. 그래서 저랑 비슷한 애들이 정말 많았고 심지어는 저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 애들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또 이제 학교에서는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사회에서는 봐줄 수 없는 부분도 많잖아요. 회사에서는 더 힘들고 사회라는 게 막 더 이런 게 심하니까 학교에서 자체 좀 선생님들이 많이 누르셨어요. 그래서 많이 누르시고 애들도 많이 예민하고 그 상태에서 진로 걱정도 많이 해야 되니까 애들 이제 다 같이 많이 이제 성적 경쟁이 한마디로 일어났죠. 그래서 중간고사를 보내고 기말고사를 보내면서 너무 힘들고 이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너무 성적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다시 고민을 하게 됐죠. 여기에서 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학교로 인문계로 다시 전학 가서 내 꿈을 찾아봐야 되나?
그렇지만 인문계로 전학 가면 꿈을 또 못 찾아서 또 공부 안 할 거 뻔한다는 생각이 또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부모님한테 상의를 했었는데 아빠가 제안을 했어요. 아빠 이제 상고를 나와서 그쪽 업계에 종사하다 보니까 자격증만 따라고 하셨어요. 자격증만 따면은 아빠가 좀 일하는 곳을 그런 데를 알아봐 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졸업하면은 일단 뭐 그런 걸 하면은 막 이렇게 해주겠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 말 듣고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이 정도로 공부 진짜 이 정도까지 해서 취직을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도 생겼고 내가 여기에서 일신여상에서도 버텨내지 못했었는데 거기 가서도 졸업을 해서 회사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 많이 했었고 이제 막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한 7월에서 한 11월까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제 애들이랑도 갈등 겪고 이러면서 답을 찾아냈죠. 하지만 우리 지은이 엄세비 학생이 지은 시입니다. 시. 누가 낭독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추천할게요. 저 낭독을 잘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그 엄세빈 학생이 수업을 들을 때 코치로 있었던 마태석 코치가 있습니다. 마태석 코치 잠깐 일어나보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구나. 자, 엄세빈이 지은 이게 답이다. 시입니다. 시처럼 읽어주세요. 물론 제가 좀 들어봐 주셨겠지만 시처럼 읽어주셔야 돼요. 자, 제목. 이게 답이야. 난 새롭게 생각하지 않지만 변화무쌍한 그런 사람들이 좋아. 난 나와 같지만 다른 그런 사람들이 좋아. 난 나를 힘들게 하지만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 그래서 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바꿔주세요. 와. 어.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그런 정말 특별한 시간 만들게 되는지. 이게요, 이제 애들이랑도 많이 힘들고 사람들이랑도 많이 갈등 겪고 선생님한테 정말 혼나고 부모님들이랑 사이 안 좋을 때 내가 왜 사나라는 좀 심오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심오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부터 찾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그냥 막연하게 사람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싫든 좋든 저를 좋아하지 않든 저를 싫어하든 저를 좋아하든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모르는 사람도 그냥 다 그냥 꺼려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낯이 없고요. 낯가리지 않고요. 그냥 다 사람들이 그냥 저는 그래서 너무 그런 사람들이 좋아서 이런 사람들이란 거는요. 총체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일을 찾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일을 찾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라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었는데 사회복지사에서 이제 일신여상에서 사회복지사로 좀 하려면 대학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신여상에서 좀 공부 조금씩 하면서 사회복지사 하자 하는 생각으로 좀 그래도 힘들지만 버텼었는데 그때 한 12월 달 제 생일날 카네기를 만났어요. 제 생일날 좀 특별했어요. 그때 어거스통 선생님이랑 김은영 선생님이랑 누구예요? 강명진 강사님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제 꿈을 찾게 되었어요. 그때 그 믿음이 생겼어요.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라는 건 일신여상 안에서 할 수 있는 꿈이고 일신여상에서 끌 수 있는 최대 크기 꿈이었었는데 카네기를 통해서 나도 좀 더 사회복지사가 아닌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도와줄 수 있는 꿈을 찾을 수 있구나. 사회복지사는 내가 간 만큼만 내가 움직인 만큼만 도와줄 수 있는 제한적인 꿈이지만 더 큰 꿈을 꿀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대통령 그때 비전 피라미드 아시죠? 비전 피라미드 할 때 아예 그런 꿈을 꿨었어요. 거기에 다니면서 아 나도 대통령을 하면 대통령 사회적 지위 이런 돈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 더 많은 사람들 더 넓게 제 손이 닿지 않는 것까지 제 발이 닿지 않는 것까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마지막 꿈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명일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신여상을 그만두고 명일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고민이 많았죠. 명일역으로 2학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신여상 공부 1학년도 못했었는데 1학년으로 갈 것이냐 생각을 하다가 조금 돌아가는 길이겠지만 저는 결국 복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일여고 교복을 입고 왔는데요. 그래서 복학을 하면서 제 꿈에 대해서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마지막. 여러분. 지금 중학교생들이 많은데요. 꿈을 못 찾았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조금 힘들 때 어느 순간 꿈이 보일 수 있습니다. 박수 주세요. 혹시 궁금한 거 잠깐만요. 이게 복학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 우리 친구들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 좀 받아볼게요. 왜냐면 그 특성화고를 갔다가 돌아온 케이스잖아요. 특성고도 알고 인문계도 아니까. 네, 중학생들. 어느 정도 우리 관심이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누가 먼저 한번 질문해볼래요? 찍겠어요. 찍기 전에 질문하세요. 지금 중학교 3학년. 저기 상황이 잠깐. 저기 상황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찾아볼까요? 저기 3학년. 여기 준상 맞네. 정선에. 궁금한 거 없어요? 실업계 분위기가 안 좋아요. 네? 실업계 분위기가 안 좋아요.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사회에서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회사에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회사 생활을 버티지 못하고 회사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바로 성인 된 다음에 바로 회사 간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일부러 막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실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이 좀 힘드시게 하세요. 좀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예의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회니까 이제 예의 같은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막 그런 것도 되게 심하고 막 또 선생님 보면은 안녕 막 인사도 진짜 다 하고요. 막 치마 막 규정도 진짜 힘들고요. 막 치마도 막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고 그러니까 좀 그런 좋은 특성화 고등학교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취업률이 좋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데 그 선생님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잡아주시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힘들죠. 좀. 그다음에 우리 강은비 어디 있어요? 완전 여기 있었는데 없을 수가 없죠. 궁금한 거 혹시 있어요? 거기 가서 공부를 인문계만큼 많이 해야 돼요? 네, 인문계랑요, 상고랑 그 특성화고랑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려워요. 좀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특성화고도 그만큼 힘들어요, 인문계보다. 근데 왜 쉽다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80%, 70%들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인문계는 먼저 치고 올라오는 애들 있잖아요. 뭐 중3 때 뭐 고3 거 다 패스하고 이런 먼저 뺑뺑이 돌린 애들이 많잖아요. 다 이제 고1, 2, 3 다 하고 그런 애들이랑 출발 지점이 다르잖아요. 근데 특성화고는 출발 시점이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공부도 똑같이 어려워요. 다른 수학, 과학, 국어 그런 걸 열심히 하지만 인문계에선 그거에 못지않게 특성화고등학교도 전문교과, 상업경제, 회계원리 이런 전문 교과도 좀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전문 교과에다 자격증에다 인성까지 하니까 똑같이 힘들어요. 공부에 받는 스트레스랑 그런
특성하고 있는 스트레스랑. 지금 인문계랑 그 이제 특성화하고 대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점은요. 인문계는 좀 그런 게 좀 선생님들이 안 잡으세요. 그런 건 인성 같은 부분을.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애들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좀 많이 편의를 봐주시는 편인데, 이제 거기에서는 특성화고에서는 이제 회사 아니면 끝이니까 회사에서 아예 뼈를 묻을 각오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아무래도 인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잡아주시는 게 있죠. 그리고 따로 자기가 자격증을 따야 된다는 것도 좀 힘든 부분이고요. 물론 방과후 학교도 있지만 그 자격증이라는 게 좀 쉽지가 않죠. 그러면 그 특성화고 학교에서 가장 힘들었던 한 가지. 가장 힘들었던 거요? 가장 힘들었던 거. 성적. 일단 이게 많이 누르시고 선생님들이 여기 아니면 끝이다 이런 게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니까 여기에서 여기 성적이 한 번 안 나오면 다시 잘할 수 있어 이게 돼야 되는데 한 번 안 나오면 조금씩 이게 자신감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인문계로 와서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일단 새로 시작했다는 그런 기분이 너무 그렇고요. 제 꿈을 찾아서 공부한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그럼 여기서 지금 녹화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되면 저한테는 어떤 자리를 주실까요? 법대로 뽑겠습니다. 법대로. 저는 국무총리입니다. 법대로. 안 되겠죠? 네, 안 되겠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